네,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동맹국의 파병을 요구했던 트럼프가 이번에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화가 많이 났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는데요. 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쳤나 봐요. 많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나토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일본 어디에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요, 예. 이렇게 연합 나토를 얘기하고 5개 국가를 검명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7개 국가를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는 서로가 우리가 이제 참여하겠다라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본인이 지금까지 한 건 생각 안 그렇죠.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예를 들어서 영국과 프랑스와 뭐 또 중국과 일본, 한국이 그런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예. 영국과 프랑스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아예 선을 그었죠. 아예. 그러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불낸 사람이 해야지 왜 우리가 불 끄러 가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 얘기한 게 뭐 더 본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또는 일본에 또는 이제 유럽을 지키기 위해서 나토에 그만큼 많은 병력을 주둔하고 있는데 정작 내가 필요로 할 때는 네.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예. 신속하게 결정해서 빨리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나라들이 모두 다 이제 미적미적거리고 있으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났는데요. 저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원래 이제 뒤끝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뒤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예. 뭐 저거는 이제 원래 이제 만기 칠람 하시는 분이니까 뭐 저거는 저것대로 그냥 들어 넘기되 우리가 이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따로 판단을 해야 예.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위협하다가 자기 아쉬울 땐 부탁하고 그렇죠. 안 들어줬다고 화내고 이런 사람을 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의문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파병의 압박 강도 이런 것들이 약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그러니까 물밑으로는 그러니까 예. 이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다시 얘기하기는 또 곤란할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어제 트럼프와 오늘의 트럼프는 완전히 다른 그렇죠. 사람인데요. 그건 또 예. 다르긴 하죠. 한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시 또 얘기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 결정적인 분수령이 아마 내일 다케이치 총리하고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면 예. 그때 뭐 어느 정도 다시 본심이 다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일본이 항상 네. 우리에 앞서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려운 사례를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이런 요구들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답변을 할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상은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케이치 총리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이란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예.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만 하더라도 다케이치 총리가 중의원에 이렇게 불려 나와가지고 예산심사위원회 할 때 지금 거기에서 이란이 계속해서 기뢰를 살포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러면 우리 소해정 기뢰를 이제 제거하는 그 배를 이제 소해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소해정을 파견할 용의가 있느냐 했을 때 다케이치 총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건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라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제 정상회담 날짜는 정해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그제 이렇게 언론에서 나온 걸 보면 다케이치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 여부, 참여하면 어떤 규모로 끝나고 나서 어떻게 뭐 이것까지 지금 광범위하게 아마 토의를 하고 예. 아마 다케이치 총리가 오늘 저녁쯤에는 이제 출발하겠죠. 오늘 출발하기 전에는 다케이치 총리가 어떤 보관을 가지고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뭐 우리보다 앞서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좋은 선례가 되죠. 일본을 보고 나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의 다케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일단 개괄적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대신에
법적 절차는 거치겠다 이런 예, 얘기를 예.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적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본이 이제 소위 말하는 안보 법제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법제가 이제 중요 영양 사태라고 하는 법제입니다. 예. 근데 이건 옛날에는 이것을 이제 주변 사태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 사태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후방 지원만 해준다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서 유류를 제공해주고 예. 수송을 해주고 보급을 해주고 의료 지원을 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PKO와 관련된 평화 유지 활동과 네네. 관련된 거니까 이건 뭐 특별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만일 파병해야 되면은 자위대 파병과 관련된 법이 바로 무력 공격 사태법이거든요. 여기서 무력 공격 사태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어떤 공격을 받아서 네. 그 국가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존립에 위협이 생길 때 아. 그때는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예, 예. 공격받은 국가와 함께.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미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의 공격받은 것이 일본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하면 그땐 미국과 적절할 수 함께 있다. 같이 예. 무력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무력 공격 사태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논의를 할 겁니다. 일본은 원래 이렇게 헌법도 이제 개정을 잘 안 하고 헌법 네. 해석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바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본 헌법을 해석 헌법이라고 그러는데 법률도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애매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럼 법률에 과연 한계가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한테 정말 존립의 위협이 되느냐? 아. 이것 가지고 이제 아마 네. 갑론을박이 좀 벌어지면서 시간을 벌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도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과연 파병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파병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청해 부대가 그쪽으로 가서 임무를 그대로 수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청해 부대의 무장력이 충분한지 안 한지 그리고 청해 부대가 받은 임무가 해적 소탕하고 그리고 우리의 상선 보호 임무인데 이것이 전투 지역으로 가는데 임무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국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건지 받아야 예, 되는 예. 건지 그리고 이제 만일 파병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연합 함대의 소속의 일부로서 들어가는 것이 좋은 건지 독자적으로 파병하는 것이 좋은 건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하는 것을 보면서 좀 천천히 서둘러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